소득 징검다리를 잘 건너는 7가지 방법. 김동엽. 2011년 4월. 누구나 행복한 노후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먼 미래보다 가까운 현재에 집착해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녀 교육비나 대출 상환금처럼 눈앞에 벌어지는 시급한 문제에 비하면 먼 미래를 위해 저축한다는 것은 다소 한가로운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거나 노후를 위해 열심히 저축하자는 식의 구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뒤 그것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본격적인 은퇴 진입 관문인 55세에서 65세 시기를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제 저축으로 소득 징검다리를 마련합니다. 퇴직한 다음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 공백을 메워줄 징검다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 미래를 위해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싫어도 할 수밖에 없는 강제 저축 프로그램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이 대표적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 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가산세 같은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장기 투자를 유도합니다.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단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 구입처럼 법에서 인정한 사유가 아니면 퇴직금을 찾아 쓸 수 없기 때문에 퇴직금을 실질적인 노후 생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모두 10년 이상 납입하면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 퇴직 이후부터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소득 공백을 메우기에 적절합니다. 두 번째, 교육비는 자녀와 상의합니다. 55세에서 65세 시기를 가장 어렵게 만드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자녀 교육 및 양육 문제입니다. 요즘 결혼과 함께 출산도 덩달아 늦어지면서 자녀들이 대학을 채 마치기도 전에 직장에서 정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졸업 후 직장에 다니면서도 독립하지 않은 채 부모에게 의존하는 젊은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본격적인 노후가 시작되기도 전에 노후 자금이 바닥날지 모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아름다운 동거가 지속되려면 나름대로 원칙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 계획을 세울 때 자녀를 동참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가계생활비에서 얼마 정도가 교육비로 지출되고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어떤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자녀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베풀었다가는 자녀에게 내가 언제 해달라고 했느냐는 원망만 듣기 십상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가 있다면 필요한 생활비를 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 요금, 차량 유지비, 신용카드 요금 등 자신이 쓴 돈은 스스로 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세 번째, 부모 손잡고 산책에 나섭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55세에서 65세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짐은 부모 부양입니다. 하지만 부모 부양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편이 닿는 범위에서 가능하면 자주 찾아뵙고 부모가 거동할 수 있을 때 손잡고 산책이라도 나가면 됩니다. 앞으로 부모님을 몇 번이나 볼 수 있을까요? 평균 수명에서 부모님의 나이를 뺀 다음 여기에 1년 동안 부모님을 찾아뵙는 횟수를 곱하면 앞으로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날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75세이고 1년에 5번 정도 찾아뵐 경우 평균 수명이 80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뵐 날은 25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당신은 앞으로 몇 번이나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나요? 네 번째,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렸습니다. 55세에서 65세는 부채를 줄여가야 할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문제들은 상환 능력보다 많은 부채를 안고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대차대조표 갭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집값은 하락하는데 주택을 담보로 해서 받은 대출금은 줄어들지 않아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지는 기이한 일이 생겨났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이 되었던 서브프라임 대출도 알고 보면 집값이 오를 것만 믿고 상환 능력도 없으면서 대출을 받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할 때는 투자 대상의 자산 가치가 오를 것만 믿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상환할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에 대비합니다.
은퇴 전 인간관계는 대부분 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를 떠나고 나면 관계가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휴대전화 연락처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어도 은퇴하고 나면 마음 편히 전화할 상대는 많지 않습니다. 55세에서 65세가 되면 은퇴를 맞아 생활 중심이 회사에서 지역사회로 바뀝니다. 매일 인사를 주고받는 사람, 취미를 함께할 친구, 자원봉사를 함께 다닐 친구가 집 주변에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외롭지 않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6번째, 사지 않고 빌려 씁니다. 한정된 자산으로 노후 생활을 꾸려가야 한다면 사서 쓰기보다 빌려 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물건을 구입하기 전에 사서 쓰는 것이 좋을지, 빌려 쓰는 것이 좋을지를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소유에 대한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 사서 쓰는 것도 좋지만 한 번에 목돈을 지출하는 것보다 빌려 쓰면서 실속을 차리는 지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 가끔 필요한 물건이나 구입한 후 가치가 크게 하락하는 물건은 빌려 쓰는 편이 현명합니다. 7번째, 연금과 일을 병행합니다. 55세가 되어 직장에서 퇴직하면 돈 관리와 시간 관리라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은퇴 이후에 연금을 받으면서 일도 병행하는 연금 겸업형으로 꾸리는 것입니다. 즉, 현역 시절 준비해둔 연금으로 기본 생활비를 충당하고 자기가 평소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방법입니다. 이상 소득 징검다리를 잘 건너는 7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에는 건강을, 오후에는 부를 얻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